별자리 운세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앞으로는 당분간 목소리로만 이렇게 점괘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아름다운 미모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여서 내가 전하려는 이 메시지가 저 스스로의 미모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싫어서 제가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고 네, 미친 소리고. 일단은 인트로니까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거는 유사과학이에요. 미신입니다. 점성학이에요. 2000년 전 겁니다. 점성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이라고 한다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점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점괘는 내가 걸러들여야 된다는 거.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점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그냥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그냥 이런 거를 좀 이제 어떤 조심하라는 그냥 조언 정도로만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국 운명은 내가 사는 거고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괘 같은 경우는 재미로 참고만 하시고, 내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뻔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원참. 양자리를 지배하는 게 화성인데, 화성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죠. 양자리가 화성의 지배를 받거든요. 양자리가 화성의 인격이거든요. 화성이 군신이고 무사신이고 전쟁신이고 불을 가져다 오시는 신인데, 이 화성의 인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리로 표현되고 하나는 정갈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화성신 군신은 양자리처럼 무모하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뚫고 투과하는, 이 관통하는 그러는 힘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전갈자리와 같이 어떤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아주 집요하고 붙어있는 어떤 끈질긴 그런 걸로 끈질김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마치 하이에나나 늑대가 한번 목표한 먹이를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어떤 집요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리가 화성의 인격인데, 양자리가 그러니까 화성 기운의 마스크란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성 자체가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양자리가 화성 힘을 받아서 불같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건데, 화성 그 기운을 가져다 주시는 별인 화성 자체가 기운이 없어버려. 황소자리에 들어가 버렸어. 황소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는 금성의 인격이기 때문에, 황소자리는 기운이, 이거는 마치 뭐라고 불러야 될까? 트랜스젠더라든가,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는 뭐하고 내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화성 남성신, 강인한 남자신이 emasculate이라고 하나? 아니면 demasculate라고 얘기를 하나? 남성성이 제거되었다 이거야. 거기가 고추가 잘렸다 이거야. 거세를 했다 이거야. 고자가 됐다. 남자가 고자가 됐대. 그 기운이야. 화성 기운이 막 뜻같이 불같이 넘쳐야 되는데, 황소자리처럼 안락하고 편하고 이 금성 여성적이고, 여기에서는 마치 환관, 고추 뗀 환관처럼 남성적 생식력과 번식력이 완전 사라져.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욕이 별로 잘 안 생긴다는 거야. 성욕이 잘 안 생기면 어떻게 했어? 내가 반말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이 짧게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 화성이 힘든 거야. 어? 남성 그러면 나는 이때는 성욕도 감퇴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성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우리가 섹스를 하고 싶고 이성을 꼬시고 싶으니까 우리가 꾸밈 노동도 하고 뭐 꾸밈 노동이라고 하든지 그루밍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성공도 하고 돈도 하고 좀 좋은 학벌도 그랬잖아. 솔직히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갈 때 좋은 대학교 가갖고 거기서 좋은 좋은 나중에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좋은 여자 더 꼬셔야지, 내가 좋은 학교 가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 이 좋은 대학교 가서 아니면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운동해서 살을 빼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다 인기 있고 누구 꼬셔보고 싶고 그런 생각 하잖아. 그게 화성이 주는 동력이야. 이성에게 멋지게 어필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주 탐스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날 자꾸 발전하고 싶은, 이성에게 호감을 끌고 싶으니까 그게 화성 힘인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럼 무슨 소리야? 게을러진다 이 소리지. 뭐 별 꾸미고 싶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싶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기운이 없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지금 황소 자리에 들어온 이 기운이 이래. 참 이상하지? 어쩌면 좋아. 내가 이거를 또 겪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또 전반적으로 또 이러기도 해요. 응? 나도 요새 이것 때문인지 정 기운이 없더라고. 응? 왜냐면 나도 운명에서 화성이 좀 강하게 있는 사람이라서 화성 동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꽤 커. 막 어떤 뭐 경쟁심, 투쟁심, 이성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 뭐 어떤 성취욕 뭐 이런 것들, 나도 그런 동력들이 많단 말이야. 화성 동력이. 그런데 화성이 지금은 약해서 그런지 어떤 일에서 그런지 영 힘이 없어. 근데 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깐 내 운명 얘기해서 미안해. 지금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 내가 화성이 염소 자리에 있어. 그러면 내가 화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점성학적으로.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이성에게 잘 보이고 멋지게 보여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좀 적극적으로 살고 이성에게 다 어필하고 싶어서 좀 그런 동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욕이 좀 정욕 이런 홍염 이런 게 있는 거지. 내가 사람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데 지금 내 화성 자리에 토성이 다가오고 있다. 토성이 염소 자리 16도를 요즘 지나고 있어. 이게 한 몇 달 갈 거고 한 1년은 좀 더 있어봐야 이 토성이 염소를 다 떠나.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토성이 지금 절제의 별이고 묶어두는 별이고 눌러두는 별이거든. 이게 지금 내 화성을 눌러두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힘도 없고 별로 뭘 노력을 해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요즘 막 게으르게 살았거든. 뭐 자세하게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듣는 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을 안 할게. 근데 하여튼 참 게으르게 살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떡하겠어. 뭘 어쩌겠어. 불을 계속 지펴야 되나? 어떤 인위적인 어떤 무슨 행위를 해야 되나 싶고 아니 근데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지금은 하늘이 잠깐 이 나의 불, 그치? 무슨 말인지? 내 전종준이 타고난 이 불 위에다가 소뚜껑을 덮어 올라서 잠깐 불을 좀 꺼트리는 시기야.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내가 너무 나대면은 일이 좋지 않다든가, 내가 좀 지금은 겸손하고 내 욕심을 좀 참고 기다리고 하고 싶고 막 당장에 해내고 싶어도 좀 인내하고 침착하고 기다려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네가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불이 너무 뜨거워졌으니 지금 이 불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탄다. 그런 거를 이제 하늘이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좀 내가 이런 운에 들어와 있는 걸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양자리 운세는 이래. 양자리 운세는 안 하고 내 팔자만 잔뜩 늘어났네.
본격 점성과 하소연 방송 이런 거. 응?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운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는 게 지금 양자리의 시기란 말이야. 지금은 어차피 무언가를 노력을 하거나 의지를 하거나 하려 그래도 잘 안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노력하기를 포기해버려 막 이런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내가 사실 취업을 하려든가 살을 뺄라 한다든가 이성을 꼬시려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좀 사실은 좀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운 자체가 떨어져 있는 때라서 그럼을 이해하라는 거지. 지금은 좀 내가 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좀 이게 섭리구나. 지금은 내가 좀 이거를 좀 조절해야 되나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되나 뭐 그러라는 뜻인가 보구나. 지금은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내 탓맛은 아니구나. 이거를 좀 일단은 기억을 해두라는 소리야.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거든. 그러면 황소 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약하거나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또 길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 점성학적으로 이게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이건 되게 또 길해. 예를 들어서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그 누구야? 서태지도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을 때 태어났다 그래요. 이게 봐라. 내가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지. 그래서 뭐 용기라든가 모험심이라든가 막 이런 게 사라지잖아. 이럴 때는 뭐가 좋을까? 여성적인 것이 좋다 이거야. 응? 내가 황소 자리에 지금 내가 말로 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 집 개가 귀찮게 막 와서 앵기고 있어. 나를. 어쨌든 황소자리 화성에 대해서는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황소자리 거 얘기를 할 때 또 황소자리 화성이 있어서 이거를 또 언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양자리 사람들은 내가 양자리 건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 근데 내가 황소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들어봐. 알았지? 되게 무책임하게 일단 양자리는 여기서 끝. 우선 황소자리 사람들은 방금 양자리 운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양자리를 다스리는 게 화성인데 이게 화성이 황소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양자리하고 황소자리가 비슷한 기운으로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또 황소자리 부분 듣고 계시는 양자리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양자리 걸 듣고 오시면 알겠지만 황소자리는 운세가 남성성이 결여되는 곳이다. 여성의 별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마치 거세를 당한 남자와도 같다. 좀 내가 의지나 무기력함,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동력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내가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도전하는 데에서는 실패를 보는 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와, 나 정말 정리 잘한다. 그지?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를 얘기를 하려면은 장점이 있단 말이야. 이때는 남성성의 파괴. 남성성이 파괴돼. 이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음란물이 차단이 됐나봐. 성적인 것을 못하게 만드는 힘이라서. 남성성이 결여되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게 됐다 그러잖아.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가 좋냐면은 서로 화성이 약해지면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잖아. 그런데 그럴 자존심 세우고 싶은 기분조차 안 들면 어떻겠어? 싸울 일이 없겠지. 지금은 누구하고 화해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야.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잠깐은 그냥 느긋하게 쉬고 게으름도 피고 좀 천천히 가고 그러기에 또 좋은 때야. 돈 쓰기도 좋은 때지. 말하자면은 먹고 마시고 자고 놀러 다니고 이러기 좋을 때라는 거야. 뭐 그래서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 말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적당히 하는 선에서는 낫다 이거지. 대신에 돈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있어. 그래서 재물의 손실을 볼 수는 있으니까 적당히 하기는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차라리 지금처럼 일이 안 풀리고 의지가 없을 때에는 푹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그냥 얘기야. 화성이 전반적으로 황소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참 또 볼수록 내가 뭔가 더 보이는 것이 있겠지? 근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영향을 주는 거니까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좀 일어나냐면은 건물이 붕괴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 그리고 왜 그러냐면 화성이 남성적인 건데 세워놓은 높은 건물이자 남성성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막 되게 높았던 탑이나 빌딩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막 무너져서 남근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무너지게 된다는 걸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총칼에서 꽃이 핀다는 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패한다든지 근데 전쟁이 있으면 패하는 쪽은 꼭 늘 있게 될 테니까 오히려 휴전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히려 평화협정이 된다든지 싸움을 멈춘다든지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권력자나 높은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나 힘이 있었거나 지위가 있었던 그런 남성적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끌려오고 내려오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든가 힘 있는 권력자의 추락 이런 거 군대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에서는 군대가 기강이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성성이 많이 파괴되어져서 좀 무질서해질 수도 있고 대국민적으로 어떤 활락, 어떤 사치, 소비 뭐 이런 거에 들어가기도 쉽고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라든가 뭐 전 세계에 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 우리가 화성이 한 별자리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어. 그래갖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근데 한 달 아니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어? 그렇다 이거야. 어쨌든 그래 일부러 반말하는 게 아니까 이해해주도록 하시고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네 말투가 싸가지가 없나봐 내가. 어쨌든 황수자리는 이렇습니다. 쌍둥이 자리로 얘기 넘어가 보죠. 쌍둥이 자리는 어디 봐. 쌍둥이 자리에 어포션하는 게 목성이구나. 근데 이거는 좀 한참 있는 거니까 예전에도 이거 목성 쌍둥이 자리에 어포션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쌍둥이 자리하고 목성하고 대길성하고 같은 한 집에 있기가 힘들어. 근데 또 이거는 쌍둥이 자리가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별자리가 사수자리라 이제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또 쌍둥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쌍둥이 자리를 다스리는 게 수성인데 쌍둥이 자리가 수성의 인격이거든. 그래서 거래하고 교역하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이게 쌍둥이의 인격이야. 이게 수성의 인격이라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자리에서 좀 활동적이거나 사교적이거나 수다스럽거나 사람들과 어울린 걸 좋아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말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과 거래 교역을 해야 되거나. 근데 이 수성의 인격인데 수성이 약하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입궁해 있거든요. 되게 아둔해진다는 건데 지금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거래 계약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수성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은 서류가 꼼꼼하게 문제없이 차고 없이. 그런데 이거는 뭐 거래를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돈 거래를 할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소리야. 뭐 어떤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거를 발송하는데 도착하지 않거나 시간이 어긋나거나 자꾸 뭐 차나 버스를 놓치게 된다든지
내가 어떠한 물건을 깜빡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돈 거래 계약할 것이 있으면은 돈 실수가 나거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돈을 제대로 수금이 어려워지거나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막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똑똑하게 내려야 되는 판단하는 일에서 운이 안 따라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쓰라고는 하는데 물고기 자리가 목성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 자리의 수성은 좀 현실적인 머리는 이렇게 좀 실수가 나고 오차가 날 수는 있어도 진리를 탐구하거나 무언가를 깨닫거나 내적 성찰을 하거나 종교심을 갖거나 이런 내적으로 가는 거에서는 굉장히 깊거든. 그러니까 맞아, 물고기 수성하고 사수 수성도 마찬가지인데 물고기 수성이나 사수 수성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인 줄 알아? 돈벌이는 머리가 똑똑해도 돈벌이 할 수 있는 장사꾼 머리처럼 똑똑하고 영리하지는 못하는 거야. 선비나 선생을 해야 되는 식으로 똑똑한 머리가 돼버려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쌍둥이 자리 수성들은 현실적인 거에서 금전거래나 투자나 부동산이나 계약이나 서류에서는 문제가 있고 대신에 내가 지혜를 탐구하거나 어떤 학문을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배운다든지 내가 어떤 지식 아니면 뭐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뭔가 그러는 어떤 깊은 학문 진리 탐구, 내적 성찰, 자아 탐구, 종교심 이런 식으로 무의식의 연구, 꿈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지혜 공부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 라는 게 이 물고기 자리의 점괘야. 이번에 쌍둥이 자리의 점괘야. 이거는 또 물고기 자리 사람들도 근데 마찬가지야. 왜냐면 물고기 자리 사람들 입장에서 수성에 또 입궁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아 탐구나 해라 이 소린가 봐.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으면은 좀 전반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동이 뭔가 막히거나 통신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어떤 간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거나 국고가 빈다든지 나라의 재물이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거래와 교역에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무역에서 어떤 그런 것을 오히려 말하는 거지 않을까? 어떤 경제적인 공황?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 돈 문제? 경제공황? 뭔가 글쎄 이거는 근데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니까 물고기 수성이 이 물고기 자리를 지나가는 일은 근데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이번 개자리의 운을 보자면 내가 개자리라서 개자리에 금성하고 토성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염소 자리에 개자리는 반대쪽인데 어쩌면 좋아. 금성이 토성에 의해서 눌려놓았네. 사랑에 빠지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남녀애 같지가 않지 싶다. 거기에다가 또 이거는 좀 인연이 끊어지거나 친구가 떨어져 나가거나 좀 연결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과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좀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운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싫은데 어쩜 좋아. 어쩔 수가 없지. 토성이 염소 자리에 머무는 동안 개자리들이 많이 힘들거든. 개자리들이 되게 막 외로워지거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일 때문에 그래. 주로 연애 아니면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런 데가 막 협소해지고 친구도 끊어져 나가고 사랑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계좌애들이 막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왜 친구라도 있거나 연인이라도 있거나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이나 의지나 뭐 이런 게 생기잖아.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좀 없어진다는 것이 뜻이기도 하고 내가 계좌이라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이 정계들이 되게 많이 해당되거든. 내가 계좌리가 상승해가지고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 팔자야. 토성아, 빨리 염소자리를 떠나가 주렴. 아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금성이 또 다가오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우정의 단절, 뭐, 사이가 좋았던 사람과 뭐 소식이나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 일, 뭐 하여튼 뭐 이런 정계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또 아까 말했지, 인트로덕션에서 이거는 유사과학이야, 미신이야. 걸러 들어야 되고 걸러 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거에 막 휘둘려서 이끌려서 살지는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운명이,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로운갑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나에게도 또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가 나에게 오겠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뭐 없는 사람도 있겠고, 영향을 안 받아서. 영향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각자 차트가 가진 고유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자리에서 또 볼 것이 있나? 이거를 자꾸 얘기하라 그런다, 나의 무의식이.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자리한테는 트라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 그게 개자리가 이제 물고기 자리 수성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지. 물고기 자리 수성이 누구야? 스승이지. 이거는 뭐 점쟁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카운슬러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떤 종교기관을 찾아간다든가 스승이나 어떤 카운슬러를 내가 찾아간다든가 하여갖고 어떤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어떤 가르침을 또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훌륭한 조언을 얻게 되고 어떤 말하자면 어떤 높은 지혜로운 스승이나 현자나 그런 이의 어떤 도움? 그런 이들이 주는 지혜? 그래서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구나. 내 운이 이번에도 그렇구나. 난 언제쯤 좋아지냐. 토성이 염소자리를 좀 지나줘 가줘야지. 지금 토성이 염소자리가 개자리한테는 대인관계 말하는 별자리라 답답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거든. 이것 때문에 나도 기운이 없고 더구나 나는 화성이 염소자리까지 있어가지고 내 의지, 용기, 동력을 말하는 게 내 화성인데 지금 토성이 염소를 지나면서 또 그거를 꺾어놓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진짜 기운이 없어. 뭐 어쨌든 넘어가자 사자자리로. 사자리 어쩜 좋아. 태양이 물병자리에 있잖아. 사자는 태양의 인격인데 태양은 나를 보라.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빛난다. 내가 여기 빛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태양의 인격인 사자자리가 그렇게 용감하고 자신감 있고 막 나가야 되고 뭐 그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이 태양이 물병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춥고 가장 차가운 겨울이 되었으니 내가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기운을 펴지 못한다는 뜻이야. 물론 이게 끝나지. 언제? 2월 19일이야. 2월 19일 날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운이 완전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2월 19일 이후에는 태양이 드디어 물병자리를 떠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병자리에 있었을 때는 여기는 막 서리가 내리고 땅이 얼어붙고 막 이러는데 물고기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씩 만물이 녹아들기 시작을 하거든. 좀 이제는 기운이 조금씩은 따뜻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사자애들도 좀 나가고 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좀 기운이 차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병자리에 사자가 태양이 있을 때는 좀 몸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태양이니까 내가 특히나 직업이나 일이나 아니면 뭐 경쟁을 해야 되거나 하여튼 내가 내 자존심을 뭐 학생은 공부겠고 직장인은 일이겠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내 태양, 내 에고, 내 표출, 내 성공, 내 이름, 내 명예, 내 사람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 일하다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 이거야. 뭐 욕을 먹었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렸거나 회사에서 잘렸거나 내가 시도했던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내가 도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거나 내가 좀 어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누명을 쓰거나 어떤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내가 지게 되었다든지 이제 이런 거지. 내가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든가 막 이렇게 되거든. 물병했을 때는 태양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니 이제는 그 얼어붙고 힘들었던 것이 이 물병자리 기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난 1월 20일에서 2월 20일 사이까지지, 2월 19일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얼어붙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조금씩 풀려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회복기로 돌아오는 거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팠던 것들이 조금은 이제 따뜻해지고 녹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2월 19일 전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물고기 자리에 있으면은 다시 뭐 누군가와 화합을 하거나 어울리게 되거나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거나 서로 용서를 하게 되거나 사과를 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또 대인관계에서는 좀 이런 점이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운이란 게 참 그렇다. 이게 돌고 돌잖아. 내가 아까 이거 개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사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개자리가 떠오를 때 태어났거든. 그래서 지금 토성이 염소 자리에 있어서 개자리한테 되게 영향력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막 그랬거든. 토성아 빨리 염소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한 일이 좀 풀릴 거거든.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소리는 뭐냐면은 야 토성아 나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괴롭혀라. 왜냐면 토성이 또 물병자리로 옮겨가면은 또 이제 물병자나 사자의 사람들한테는 또 안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 나쁜 운아 다른 사람들한테 가버려라 뭐 이런 소리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좋은 운이고 나쁜 운이고 골고루 돌고 돌고 돈다 이거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고 섭니다 이 소리지. 어쨌든 사자는 2월 19일 이후로 회복기에 접어들어서고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정체니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좋고 한 달 동안 잘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충분점이 들어서서 이제 3월 20일 날 경에 이제 봄이 될 때 완연한 봄이 될 때 그때 사자들은 또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처녀자리 이젠 중간까지 왔다. 힘들다. 처녀자리 운세 어떻게 되든 내가 알게 뭐니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농담이에요. 처녀자리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잘 해석해 드릴게요. 처녀자리는 수성의 인격이라 이거는 수성의 탐구하고 연구하고 내적 성찰을 하는 그 인격이 그것이 인격화된 게 처녀자리. 그래서 처녀자리 사람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고 똑똑하고 사색적이고 생각이 깊고 그래요. 그런데 수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처녀자리 중에서 공부하는 자들, 탐구하는 자들, 내적 영역을 간다는 소리지. 막 내가 뭐 심리 분석을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지도나 안내나 깨달음을 얻게 되든가 막 철학이나 역사나 법률과 같은 어떤 학문을 막 파헤치고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막 영적인 경험? 내가 이제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경험? 어떤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거나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꿈을 꾸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전혀 다른 의식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의식의 변성 같은 거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수성이 또 포로가 되어 있어. 그런 쪽으로 영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에는 좋을지 몰라도 처녀자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금전거래, 계약 이런 거는 손해를 본다는 뜻이고 장사, 거래, 보험, 주식, 투자 막 이런 쪽으로는 좋지가 못해.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있는 동안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물론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어떤 뭐 공황이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상거래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국가 간에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경제적인, 금전적인 거래 계약에서. 그래서 처녀자리들이 지금은 이 시기는 이것이 좋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도 닦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 운때에서는 특히나 사람들과의 금전거래가 좋지 않은 운이 처녀자리고
영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네. 수성이 금성의 빛을 또 바라보고 있구나. 수성과 금성이 섞이게 되면은 되게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데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고 예술이나 문학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번 주간은 교양을 쌓는다는 뜻이고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내적인 깨달음이나 학문에 대한 깊이나 이런 식으로 좀 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지면서, 왜 그렇잖아, 내적인 것에 대해 깊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적인 것이 깊어지는 대신 현실을 조금 등한시하여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대인관계라든가 뭐 일이나 직업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취약해지고, 대신에 그걸 취약해지면 그만큼 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나의 정신이 양에서 음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가게 되는 운이네. 그러니까 뭐 현실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도록 내가 좀 내적 성찰을 하느라 이제 좀 현실을 내가 까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성의 인격, 금성이 이제 밝고 명랑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금성의 그 화합하고 다정한 그 인격이 인격화된 게 천칭자리예요. 그런데 천칭자리가 그러니까 금성의 주관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성하고 토성하고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금성이 이제 풍요의 여신인 거야.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어울리게 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놀고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 금성 여신이 토성에 의해서 묶여버렸어. 가난의 별, 책임의 별, 의무의 별, 절제시키고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는 별에 묶여있어.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좀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사람을 만날라도 사랑이 좀 이루어지기가 힘든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돼. 특히나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문제에서 라고 한다면 금성이 토성을 지나가기는 해야 되겠구만. 이게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 이후부터 금성과 토성이 각도 차이를 벌이기 시작을 하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연에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고 어떤 절교를 하거나 인연이 끊어지게 되거나 힘든 사랑을 하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좀 쪼달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은 2월 29일 이후로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칭자리가 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보여주는 거는 이 정도. 천칭자리에 목성이 돋고 있네요. 이거는 뭐 나를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 아껴주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로부터의 도움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어떤 스승, 종교적인 깨달음 뭐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천칭자리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어포지션하는 별자리인 황소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어. 정갈을 닿아서 이거는 포로가 됐다는 뜻이야. 묶여있고 종이 됐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화성은 남자답게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주장 가는 대로, 자기 의견 가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들마다 막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빚을 졌거나 누구한테 어떤 책을 잡혔다든가 약점을 잡혔다든가 내가 어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내가 기운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힘도 잘 안 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그냥 내가 의지가 없는 거야. 기운이 없어. 거기에다가 좀 내 자유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풀린다는 소리지. 남 소리 듣고 남 눈치 보고 남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윤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별들은 돌고 도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고 가가면서 받아들이시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정글 자리는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하거나 어떤 시도를 하거나 어떤 도전을 하게 되거나 어떤 뭐 그게 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뭐 성공을 해보거든 돈을 크게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든 어떤 지금은 도전하는 일들이 욕심을 갖고 그런 용심이 마음에서 잘 의지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은 좀 수포나 실패로 돌아가라라고 나와 있어. 화성 기운이 떨어져 있거든. 화성 기운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화성은 막 열정을 내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남자 같은 그 성미를 발동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욕심하는 바를 이루라는 건데 황소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게 기운이 똑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칼이 무뎌졌다 이거 소리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재판이나 소송권에서는 지금 이 화성이 황수 자리에 있는 한 달 정도 안에서 있는 것은 내가 좀 수포를 보게 될 수가 있고 실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예,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싸움들은 득볼 것이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라는 거지. 이때는 그냥 사람이 완전히 게을러져서 막 흥청망청 부어라 놀아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나도 모르게 통장 잔고가 다 떨어졌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피곤하고 남성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냥 먹고 쓰고 그냥 생각 없이 돈 쓰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돈이 너무 많이 좀 낭비하게 되는 운도 있고 또 그러기도 하지. 그래도 이때는 막 휴전 협정을 하거나 총칼을 내려놓거나 그러니까 화합을 하거나 평화를 가져오거나 서로 싸우기를 멈춘다든가 소송을 취해야 한다든가 합의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싸움을 멈추는 일에서는 좋아 그래도. 왜냐면 화성이 싸우고 다투는 일인데 황수 자리에 있으면 싸우는 의지를 포기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썸남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포기가 되어진다든가 내가 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기가 좀 더 쉬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운이죠. 그래서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은 싸움을 그만두고 화내기를 그만두고 내가 너무 욕심부리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래도 좋은 운이다 이거예요. 진짜 내가 사수자리 운세 쓰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수자리인데 사수자리에 막 대길성에 목성이 입궁해서 룰러십을 얻는다면서요. 너무 좋다면서요. 저한테 좋은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아직 없는 거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그걸 말을 해줄게요. 목성이 작년 11월 달에 사수자리에 입궁을 했다? 그럼 목성이 대길성이고 사수자리에서 되게 길한 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목성이 팽창을 가져오니까 사수자리라고 한다는 건 일단은 깨달음을 말하고 되게 지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넓어지고 꿈이 높아지고 막 나의 이상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저 대학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야. 그냥 시시한 꿈이 아니라 나는 저런 학위를 따보고 싶어. 나는 진짜 꿈에 관한 저런 직장에 들어가 보고 싶어. 나는 꼭 나중에 저런 공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는 어떤 막 되게 넓은 이상 있잖아. 아니면 나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든가 이 사수자리들이 원했고 그리고 꿈에 그렸던 이 이상을 이룬다는 거야. 근데 목성은 되게 금성하고 달라. 작은 별이 아니라 대길성이야. 싸가지 없이 반말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 목성이 이거는 커다란 이상을 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별자리에 1년간 머무른다니까. 1년 동안 팽창하도록. 이게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큰일이지 내가 그냥 조그맣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1년에 걸쳐서 작년 11월 달에서 올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1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한 3, 4개월밖에 안 된 거야. 앞으로 좀 많이 남았어. 12월 달까지 갈걸?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됐단 말이야. 목성의 사수자리에서 이뤄야 되는 그 이상과 야망의 성취는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4월 달에 가면은 목성이 역행을 시작을 해. 그러다가 8월 달까지 4개월 내내 역행을 해.
그러다가 사수자리에서 다시 직진을 시작을 하면 사수자리를 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수자리들이 이룰 수 있는 야망과 꿈은 너무 큰 것이라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4월달에서 좀 그래도 진척이 없는 것 같다가 4월달, 8월달에는 아예 내가 야망이나 꿈꿨던 거는 반대로 일이 일어나져 버려서 무산이 되고 내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8월달 이후부터 다시 열심히 그거를 나아가야 내가 그 한 번의 엎어짐으로 내가 그거를 꼭 재보수를 해야 돼. 재정비를 해야 돼. 응? 반드시.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그 과정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계속 쭉쭉 나가야 한 11월, 12월 안에는 드디어 내 꿈과 야망을 모두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당장 지금 목소리 사수에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아진 거나 그렇게까지 바라는 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러지만 시간이 걸려. 일단 4월달에서 8월달까지 일이 무산되는 걸 보면서 계획 수정 단계도 지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수자리 운은 좋고 듬직하고 뒷배가 있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따를 것이니 사수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이루고 싶은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이루고 싶은 꿈들 하면은 내가 좀 이게 물론 이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1년 계획 잘 세우셔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좋은 운입니다. 염소자리 운이 어떠냐면 염소자리에 토성이 있는데 금성이 있구나요? 토성과 가까이 있다. 금성은 풍요의 별인데 여신, 풍요의 여신.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유희하고 먹고 자고 얼라. 그 다음에 아주 사랑을 하고 애정을 나누고 하는 별인데 토성인 절제의 별, 묶어두는 별, 속박하는 별과 염소자리에서 합하였으니 이 여자의 생식력이 다하여 마치 생식력을 잃은 나이든 여자와 같고 번식력을 잃게 된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진 땅과도 같다. 어쩜 좋니? 여러분 이 점괘는 굉장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 걸러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혀. 금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합하는 별인데 토성이니까 고독하잖아, 외롭잖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외로운 거야.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남한테 말 못할 고민과 남한테 말 못할 근심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게 금성이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금성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 나는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뭐 왕따를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거나 믿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도 도와주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이 고민을 말하지 못하니 누구에 털어놓지 못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위안을 받기 힘들거나 사랑에 빠진다면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에 빠지게 돼버려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좀 쪼이고 어렵고 돈이 나간 일 있고 금전이 잘 안 불어나거나 이러지 이제 이게 다 이제 풍요의 여신을 가난의 신이 속박의 신이 묶어 놓으시니까 토성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이 뭐 되게 계속 있는 일은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한 19일 20일 동안에는 금성이 토성을 벗어나. 19일 20일부터 그때 이후로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금성이 이제 점점 거리 간격을 벗어나니까 그 강도나 그 정도가 좀 여파는 계속 있어도 19일 20일 경쯤부터는 좀 나아지게 된다는 뜻이니 좀 외롭거나 고민거리는 그때 이후부터 서서 해결을 보겠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다독거리시고 좀 속상하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외로운 게 있어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됩니다.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태양이 물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물병자리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다 그랬죠. 막 부담스러운 책임과 의무 이런 거에 막 짓눌려 되기도 하고
내 어떤 의지, 표현을 잘 못하게 되니 실적이나 인정받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무거운 막중한 책임 같은 거를 짊어지게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물병자리고 기운이 떨어지니 뭐 건강이나 생명력도 떨어져서 뭐 질병이 오거나 하게 되는데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19일 날 이제 넘어가 드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병자들한테는 참 다행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물병 자리에 태양이 지나가면서 있었던 뭐 무기력함이라든가 인정을 받지 못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19일 이후로 해결이 된다는 건데 3월 달부터는 금성이 또 물병 자리에 입궁하네요. 그거는 3월 달 가서 내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병자리가 토성의 인격인데 양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돌산을 험하게 천천히 오르는 거북이와 같이 계속 간다는 원인이 이거는 뭐 토성이 염소자리에 입궁해 있는 앞으로 향후 1년간은 계속 그런 운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한다는 거죠. 근데 금성이 토성을 지나가. 이거는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이 지금 최근에 이번 주간에는 잠시라도 맛있는 거를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놀거나 잠깐의 달콤한 휴가나 휴식이나 이런 걸 그래도 취해볼 수 있는 주간이라는 거야. 영원하지만 않지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거를 먹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는 있다는 게 물병자리고 물병자리의 차가운 고난은 19일 이후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얼어붙고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19일 이후로 조금씩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쌍둥이 자리 때에도 설명했고 처녀 자리 때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쌍둥이와 왜냐면 수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들이 물고기에 수성이 있어서 그 전개는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물고기 수성에 대해 설명한 부분 그 쌍둥이 거하고 처녀 자리 운세를 들어서 참고하세요. 좀 무성의한가? 좀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고기 자리가 이제 수성이 들어와 있으면은 목성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라. 그러니까 진리 탐구, 종교, 무슨 뭐 공부, 학문을 파고든 법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막 배우고 뭐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비현실적이게 되어서 돈이나 금전거래나 뭐 이런 데에서는 좀 계약이나 뭐 이런 문서나 그런 데선 손해가 온다 할 때 이런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운이고 자세한 거는 또 그 각각 쌍둥이나 처녀자리 운세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고 그거 말고 물고기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뭐가 있냐면 이번 2월 19일 날에 드디어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만물이 좀 녹기 시작하는 거, 시냇물이 녹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막 활발하고 활동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게 되고 희망적이게 되고 왜냐면 시냇물이 이제 녹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명이 다시 태동할 준비를 하는 그런 거예요. 임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고기 자리 시기 동안에는 뭐가 배양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거나 어떤 이상을 그리기 시작을 하거나 오늘 19일 이후부터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희망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내가 그걸 뭐라 그러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머릿속으로 내가 자꾸 그걸 구상을 해보고 또 조금씩 남 보이지 않는 준비를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또 물고기 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화합하고 사랑하고 어울리고 뭐 예를 들어 계약 거래에서 이득이라든가 누구와 협정을 맺는다든가 합의를 본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아이를 갖는다든가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 소통, 교합, 교접 이런 오늘 또 얘기를 하니 좋겠다. 나도 섹스 많이 하고 싶다. 왜냐면 물고기 자리에 태양이 있으면 여자가 젖어든다는 뜻이고 또한 이제 이 태양 남신의 그 생산력이 이제 물고기 자리와 합쳐지면은 이게 좀 또 이제 뭐 섹스라든가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술을 퍼마실 수도 있는데 좀 그래도 섹스라든가 로맨스나 연애나 뭐 이런 것이 증가하는 운, 뭐 임신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운이. 그래서 어쨌든
12별자는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네. 저희가 다음 3월 1일 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